안녕하세요. 바이브 코딩 테일러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에이전트 스킬로 배우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내용을 다뤄볼 겁니다. 간단하게 프리뷰를 하자면은 처음에 스킬이란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스킬이 해결하는 3대 과제 알아보고요. 스킬 이전에는 어떻게 컨텍스트를 관리했었는지를 보고 그렇다면 스킬은 어떻게 컨텍스트를 관리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형적인 스킬의 포맷을 보고 스킬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스킬을 어떻게 호출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오픈 스킬을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스킬을 설치하거나 오픈 스킬을 쓰거나 아니면 세 번째 방법, 스킬을 제작하는 방법을 배워볼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많이 쓰는 스킬을 하나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스킬 입문이었습니다. 여기부터는 스킬 초급으로 넘어가고 이제 스킬을 어떻게 생성하면 되는지, 엔트로픽이 공식 문서로 공개한 걸 가지고 몇 개의 팁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스킬 이용도 좀 리스크가 있다는 점, 그리고 정말 스킬이 최적의 솔루션인지를 보고, 마지막으로 스킬의 관리, 어떻게 로컬 환경이나 아니면 클로드에서 만든 스킬을 코덱스나 커서에서도 활용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팀으로도 하나의 스킬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볼 겁니다. 여기까지 되면은 이제 스킬 입문, 이 도식은 거의 다 이해가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테일러는 이제 이 스킬이나 자동화 MCP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실전 예시를 함께 볼 겁니다. 이 도식을 이해하는 게 오늘 최종 목표입니다. 맨 처음에 돌아와서 스킬이란 뭔지부터 살펴볼 겁니다. 스킬이란 뭔지, 첫 번째로 컨텍스트를 항상 참조시키는 거대한 문자열이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에 참조하는 패키지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많은 책들이 있는데 다 표지가 없으면은 AI는 뭔가 명령을 받았을 때 이 도서관 안에 관련된 파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표지 없는 책들을 다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리소스를 많이 쓰게 되고 토큰도 많이 쓰게 되는데, 스킬은 이 책 하나하나에 표지가 있고 이 표지를 관리해주는 이제 안내원 같은 역할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AI는 뭔가 명령을 받았을 때 이 도서관 책 안에 내가 필요로 하는 책이 있는지를 이 안내원의 그 안내판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이게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게 있다 라고 하면은 그 필요한 스킬을 찾아서 참조하고 진행하고, 또 필요한 스킬이 생기면은 안내판을 보고 이제 또 필요한 스킬을 참조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핵심은 이 시스템 프롬프트라는 것입니다. 시스템 프롬프트가 이 그림을 보시면은 지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컨텍스트가 어디에 있고 어떤 내용인지를 제시하는 이 시스템 프롬프트가 핵심입니다. 얘가 있으니까 AI는 불필요한 리소스, 토큰을 많이 쓰지 않고 내가 필요로 하는 스킬에 바로 도달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클로드 코드, 커서, 코덱스 등에서 사용 가능한 오픈 표준이라는 건데요. 이 에이전트 스킬스는 엔트로픽이 공개한 오픈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픽이 공개했으니까 클로드 코드에만 쓸 수 있다가 아니고 이거를 오픈으로 공개했기 때문에 클로드 코드나 커서나 코덱스 등에서도 사용 가능한 오픈 표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에이전트 스킬은 AI 에이전트의 유저 관점에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의 신표준이 된 거고요. 네 번째로, 여기서는 스킬이 워크플로우다 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사실은 워크플로우와 지식과 규칙을 묶어넣은 재사용 가능한 패키지, 재사용 가능하다라는 게 중요한 말이고요. 이게 재사용 가능하지 않으면은 항상 똑같은 프롬프트를 제시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포맷으로 어떤 문서를 번역을 해야 한다 하면은 항상 같은 프롬프트를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귀찮다 하면은 이 스킬로 템플릿을 미리 넣어 놓는다면은 그 스킬을 호출하면 항상 같은 템플릿으로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재사용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킬은 나중에도 더 자세히 보겠지만 스킬이 이 책 하나하나고요. 그리고 이 책들의 뭐 개요와 위치를 정리한 안내판이 시스템 프롬프트고, 만약에 AI가 뭔가를 하다가 어떤 뭐 스킬이 필요하다 하면 안내판을 보고 이제 스킬을 참조하러 가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스킬을 생성하고 업데이트 할 수 있고, 또 이거는 다 시스템 프롬프트에 정리가 돼 있고, 또 뭔가 있으면 항상 시스템 프롬프트는 AI에게 이걸 보여주고, 이런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킬이 해결하는 과제가 도대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최신 정보나 복잡한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개발 환경을 만들어 버린다. 뭐 예를 들어서 UV 환경을 이제는 써야 되는데 pip 환경을 써버린다거나, 아니면 라이브러리 LLM API의 최신 버전을 모른다 등등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 정보가 있을 수 없는 위치로 찾아간다거나, 비슷하지만 상관없는, 전혀 관계없는 부서의 정보를 참조하고 잘못된 이제 출력을 해준다거나, 그런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반복 업무를 시키거나 아니면 비슷한 기술 구성의 앱을 빈번히 만드는 일이 있다면 스킬이 좀 적합하고요. 그리고 AI는 어제 했던 실수를 바로 잊어버리고 또 오늘도 반복을 해버리는데 스킬이 있다면은 이걸 미리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 입력할 수 있는 컨텍스트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하나의 모델에 이제 입력할 수 있는 컨텍스트에는 상한이 있고, 이걸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하는데, 이게 있고 만약에 이 상한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상한 미만이라도 컨텍스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출력의 퍼포먼스, 퀄리티는 점점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킬 기존에는 컨텍스트를 어떻게 관리를 했었냐 라고 하면은, 물론 스킬 AI 컨텍스트를 키우고 관리하는 방법은 이미 기존의 방법이 많이 존재합니다. 스킬 이전에 많이 존재하고, 표준적인 메모리 파일, 그 cloud.md보다 더 포괄적인 일반적인 것을 만들려고 했던 게 agent.md고, 이런 게 있고 기본적으로 한 통의 문자열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컨텍스트를 너무 압박하고, 컨텍스트를 어디에 두는지는 엄격한 규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AI가 찾는 게 어렵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어떤 컨텍스트인지도 잘 모르고, 너무 많다 보니까 도중에 토큰이 다 써버리고 한도가 지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관계없는 파일도 읽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부서의 정보가 반영이 되어버리거나 이런 일이 잦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의 컨텍스트에서는 여기에서 .cloud라는 최상위 폴더가 있고, 여기 안에 cloud.md라는 파일이 있었습니다. 폴더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GPT에서 그 프로젝트 만드는 거 있잖아요. 프로젝트를 만들 때마다 그 안에는 cloud.md가 따로 있습니다. 이 cloud.md는 사용자 메모리라고 해서 모든 프로젝트에서 인식되는 컨텍스트고요. 프로젝트 전체를 아울러 적용되는 규칙 기술이다 보니까 어떤 프로젝트, 어떤 대화를 했더라도 항상 이 cloud.md는 참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프로젝트 안에 있는 것은 사용자 메모리가 아니라 프로젝트 메모리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 안에서만 인식되는 컨텍스트고요. 이 사용자 메모리와 다른 장점과 단점이 있죠. 컨텍스트에서 이 프로젝트 안에서의 구체적인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더 좋고, 그리고 이 이외에도 다른 다큐멘트가 있고, 이거는 어디에 넣어도 지시하면은 넉스 읽어줘 라고 하면은 반영이 되는 거고요. 원래는 컨텍스트를 이렇게 관리를 했었습니다. 사용자 메모리가 중요했죠. 근데 스킬이 뭐냐면은 이 .cloud에다가 cloud.md가 있는 거는 비슷합니다. 똑같죠. 여기서 cloud.md가 있죠. 여기 밑에
.cloud 하위 폴더에다가 skills라는 이제 폴더를 만들고 여기 안에 스킬이라는 걸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skills라는 폴더가 스킬 전체의 오야분이 되고요. skills 안에 뭐 스킬 네임이, 스킬 이름이 여러 개 있고, 만약에 스킬을 10개 설치했다면은 스킬 네임이 10개 있겠죠. 그리고 각 스킬 네임 안에 skill.md가 따로 있고, 그리고 그 skill.md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게 예시입니다.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스킬의 내부 구성이고요. 위에 보시면은 name, 이름과 description, 개요가 있습니다. 이 name과 description을 뭐 YAML, 야물 메타데이터라고 하고요. 밑에 상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하나하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아까 말했던 시스템 프롬프트, 여기 안내판에는 이 메타데이터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메타데이터 이 부분만을, 이름과 디스크립션만을 AI에게 넘기는 거고요. AI는 이 메타데이터만 보고 필요한 스킬이 있으면은 그걸 참조하러 가는 거죠. 이걸 스트리지와 프레젠테이션의 분리라고 해서 구글이 만든 뭐 이론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네임이나 디스크립션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이게 필요한 스킬인데도 불구하고 AI가 이건 상관없는 스킬이다 해서 스킵해버리던 거죠. 그래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에서 중요한 점은 이 네임과 디스크립션을 어떻게 정확하게 트리거가 되게 설계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킬.md 안에는, 여기가 스킬.md죠. 스킬.md에는 언제 사용하는지, 어떤 작업을 하는지, 이 스킬이 어떤 툴을 쓰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지, 이 4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 메타데이터 안에 있는 스킬의 네임 있죠. 이 네임과 여기에 스킬 네임은 똑같은 이름이어야 합니다. 글자 하나 틀리면 안 되고요.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제 스킬의 실체는 .cloud의 하위 폴더인 skills 안에 특정 위치에 저장된 폴더입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요. 이 폴더에 저장된 뭔가 파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폴더는 skill.md를 쓴다는 거 이외에는 큰 규칙은 없고, 그리고 라이브러리의 내용이나 사내 규칙 등 자유롭게 스킬러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AI는 skill.md에 기재된 description, 여기죠. 여기만을 제시받아서 필요한 스킬만을 직접 열어서 참조하러 갑니다. 네. 이게 스킬의 뭐 파일 구조고요. 그렇다면은 스킬의 전형적인 포맷은 어떻게 되는가?